I'm not looking for war. And if there is, it'll be obliteration like you've never seen before. 핵 기술을 사겠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세 개의 전선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선 세 곳에서 세 나라와 대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란, 북한, 그리고 중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등에 떨어진 가장 큰 불은 이란입니다. 연일 거센 말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소멸이라는 단어까지 튀어나왔습니다. I'm not looking for war. And if there is, it'll be obliteration like you've never seen before. But I'm not looking to do that. But you can't have a nuclear weapon. You want to talk good, otherwise you can have a bad economy. You can't have nuclear weapons. And if you want to talk about it, good. Otherwise, you can live in a shattered economy for a long time to come.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을 향한 발언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한다면 소멸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말의 전쟁이군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은 2015년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합의 맺음과 그걸 탈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누가 공격했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유조선이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이란이 미군의 드론을 이제 격추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0분 전에 이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을 시키고요. 대신에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경제 제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란에서는 이제 백악관이 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센 말을 이제 공격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압도적인 힘으로 이란을 소멸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핵 갈등이 굉장히 최고조에 달했을 때 유엔 연설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를 연상시킬 정도로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은 북한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심과 신경이 쏠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두 이란 쪽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CNN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속삭이는 자라는 질타를 받았던 인물이 있죠. 바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그런데 존 볼턴 보좌관도 여기에다가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 물론 전쟁을 포함한 것이죠. Well, I think the president would say that all options remain on the table. I wouldn't give Iran advice on what they ought to do. They should give up their pursuit of deliverable nuclear weapons. They should make that strategic decision. They haven't. 볼턴 하면은 북한을 향해서도 강경파지만 이란을 향해서 엄청난 강경파로 유명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란과의 핵 합의에 의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라늄을 3.67%만 농축할 수 있고, 이걸 양으로 따지면은 300kg까지만 저장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의 개념입니까? 이게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우라늄을 핵무기로 만들려면 최소 90% 이상을 농축을 해야 됩니다. 95% 이상. 3분의 1밖에 미치지 못하는 3분의 1도 아니죠. 수십분의 1이죠. 3.67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90% 이상을 넘어서 95% 이상을 해야 무기급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3.67은 뭐냐면은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네. 원자로를 돌리는 경수로의 원료예요. 그 정도만 허용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농축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왜? 네. 경수로만 딱 돌려서 전력 발전 그것만 사용하는 것은 허용해 주겠는데, 네. 그것을 넘어서 무기로 만드는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허용할 수 없다. 네. 또 중수로도 허용하지 않겠다. 중수로는 뭐냐면은 이 천연 우라늄을 원료로 쓸 수 있어요. 이 경수로는 농축 우라늄만, 저농축 우라늄만 쓸 수 있는데, 중수로는 천연 우라늄을 쓸 수 있거든요. 그게 또 삼중수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소폭탄의 연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우리 94년도
1차 북핵 위기 때 김영삼 정부가 중재를 했을 때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했던 겁니다. 그랬죠. 그래야 이제 북한이 얼마나 우라늄을 농축하고 하는 것을 다 인풋과 아웃풋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랬던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란에게도 경수로만 지어라. 그것만 농축하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아하. 자, 이란도 지금 미국을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란이 미국에게 단단히 화가 난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 등 8명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So America is a peace-loving nation. We do not seek conflict with Iran or any other country. In the meantime, who knows what's going to happen? I can only tell you we cannot ever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it won't happen. But I felt that we want to give this a chance, give it a good chance, because I think Iran potentially has a phenomenal future. And I say that about North Korea too. I've said it about North Korea. I think North Korea has a phenomenal future, and I think a lot of people would like to see them get to work on that great future. So I'll sign this now. 현재 미국이 이란을 네. 마음대로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네. 바로 원인이 북한에 있는 겁니다. 그런다면 북한이 이란에다가 BM-25라고 해서 네. 무수단 미사일의 전신을 이란에 제공했고, 네. 그러니까 이란은 그걸 가지고 처음에 이제 노동 미사일 종류해 가지고 샤프 미사일을 성공했고, 네. 나중에 BM-25 가지고 나중에 인공위성 발사까지 성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란은 지구상에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하. 이게 모든 기술의 시발점이 전부 다 네. 이제 북한에 시작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타격력 때문에 현재 당장 이란이 사우디라든가 이스라엘이란 마음대로 공격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함부로 못 건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현재 아까 3.75%에 300kg 그랬는데, 네. 우라늄. 그럼요. 우라늄을 이제 농축하는데 이거 몇 번 더 돌리면 우기급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건 시간 문제지. 네. 이거는 핵무기를 곧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 시간이 현재 급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이란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미사일 요격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란의 지도자 8명을 향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는 이유가 있죠. 지난 20일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의 글로벌 호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트라이튼이라는 무인 정찰기를 격추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 영상,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이란의 미사일로 정확하게 격추를 했기 때문인데, 신 대표님. 네. 아니, 어떤 미사일로 무인 정찰기를 요격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김정문 실장님 말로는 이란은 뛰어난 미사일 격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김정문 실장님 말씀대로 이란은 아주 다량의 공격용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요격용 방어용 미사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사용했던 글로벌 호크를 격추시켰던 게 라드 시스템이라고 네. 그들이 스스로 아랍계의 알자지라 방송에다 밝혔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 언론에 안 나왔는데 네. 라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참 아이러니한 게 네. 이게 과거에 이제 팔레비 국왕 시절 이란하고 미국과 사이가 대단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미국이 최신의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바로 스탠다드 미사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그때 팔레비 국왕 사이가 좋았으니까 네. 스탠다드 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갖고 네. 근데 호메이니가 반정을 하면서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졌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그때부터 부품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그 스탠다드 미사일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군요. 그게 라드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에 글로벌 호크를 격추시킨 겁니다. 미국이 판 미사일을 다시 개량해서 그 미사일이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졌군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미국의 걱정거리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란뿐만이 아닙니다. 이란과 검은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있기 때문이죠. 북한도 이란처럼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노리는 미사일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도 그럼 이란만큼이나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요격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이 됩니까? 능력은 되는데 성능은 그만큼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뭐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듯이 SA-2 미사일 이게 45km 사정거리인데 네. 요격 고도가 25km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SA-5 같은 경우는
저게 여객보다는 35km. 네. 그리고 KN-56 같은 경우도 25에서 30km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 호크는 20km 정도에서 작전을 합니다. 네네. 당연히 글로벌 호크가 공격받을 수 있지요. 네. 그런데 SA-2나 SA-5 같은 경우는 아주 구형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전자전 제밍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이 글로벌 호크가 전자전 제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도권에서 만약에 이 작전을 하다가 그 북한이 이란 같은 마음을 먹고 글로벌 호크를 공격하게 된다면 네. 사실은 격추될 수밖에 없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KN-56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S-300 러시아의 최신의 지대공 미사일인 S-300의 복제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성능이 좋겠죠. 또 전자전 제밍에도 네. 아주 강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대단히 이제 위험해지는데 문제는 우리 공군이 올해 글로벌 호크를 4대를 도입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우리 공군의 글로벌 호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네.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는 또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됐군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나라가 또 있죠. 바로 한치의 양보 없는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입니다. 최근 미국은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표기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을 했죠. 그래서일까요?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을 보란듯이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데 랴오닝 항모전단이 이 대만 해협을 진입한 것 이것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처음은 아닌데 이번에는 완편된 항모전단을 끌고 왔습니다. 완편된 항모전단 그러면 그 주변의 구축함과 잠수함들까지 같이 움직였다는 말이잖아요. 잠수함이 몇 척인 것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당연히 네. 잠수함이 있겠죠, 물밑에. 그렇죠. 그런데 일단 호위하고 있는 구축함이 5척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그 5척 전부 이지스급의 구축함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완편된 구축함을 이끌고 갔는데 네, 근데 간 위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괌 미군 기지 근처까지 갔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유의 일이거든요. 일단 그 산둥반도를 나와서 모항이 이제 청도, 칭다오니까 산둥반도를 나와서 미야코 해협이라고 오키나와 본섬과 바로 옆에 있는 섬 사이를 지나갔어요. 네. 그것은 일본 입장에서 대단히 도발적인 행위죠. 그렇죠. 그리고는 괌 앞에까지 갔습니다. 네. 괌 앞에 이 중국의 군함이 또 특히나 완편된 항모전단이 나타났다는 것은 미국에게 우리 이 정도 되니까 네. 한번 붙어볼 텐가? 라는 그런 무력 시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는 다시 남중국해로 들어갔는데 거긴 또 뭐가 있냐? 지금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이 네. 거기도 거의 완편에 가까운 체제를 갖추고 남중국해에 와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 해협이 보통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 아니군요. 아닙니다. 저 남중국해가. 네. 그래서 그 샤를 드골 항모전단에다가 여기 내 구역인데 너가 왜 왔어? 하는 그런 무역 시위를 하고 대만 쪽으로 갔는데 대만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서 너희들 혹시 민진당을 지지하면 나는 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시위까지 하는 것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 자, 지금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분위기가요, 대만 해협의 분위기가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국 지사님. 네. 미국이 남중국해에 우리 군함을 빨리 파견해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방부 쪽에서는 아니다,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진실 여부를 우리가 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저런 기사가 나왔나 하면은 미국 국무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요구한 거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무언의 압력이고 남중국해에 한국 군함을 군함을 파견하고 그다음에 그 남중국해 인근에서 미국과 한국이 해병대 훈련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동참하려면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제 동참해야 되는데 네. 한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미국이 이 전선 세 곳에서 세 나라와 이렇게 첨예한 대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애꿎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지금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짜가 아니다. 이런 안정을 보장받기 위한 비용을 동맹국들, 한국, 중국, 일본에게도 비용을 대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돈 얘기를 또 꺼냈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아덴만 예명작전 청해부대. 네. 청해부대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가 바로 바레인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 제5함대가 저 호르무즈 해협의 대해적작전을 주관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가면 그 5함대에 임시 예속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5함대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데요. 우리는 한 척을 보내요. 군함 한 척을. 일본은 군함 2척과
군수지원함 그리고 P3 대잠 초계기를 보냅니다. 중국은 따로 오함대와 별개로 자기네들이 그것보다 더 많은 함대를 보내서 하는데 문제는 한국의 그 해상 어떤 그 수요가 군함 한 척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죠.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군함 두 척 가지고 모자라는 것이죠. 네. 그 모자라는 부분을 미국이 대고 있는데 그거 돈 내라는 겁니다. 돈 내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거 안 해주겠다는 중국을 압박하는데 협조하라. 아. 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사우디의 그 원유가 다 수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판매자니까 돈 내라. 돈 내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중국을 공격하는데 지금 특히나 사우디가 중국제 방산 물자를 어마어마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끊으라. 이런 압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국제 정치와 외교는 정말 냉정하고 정말 현실적이다라는 말밖에 지금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 지금 센티널 계획이라고 보초병 계획이라는 이런 이름까지 네. 명명을 해서 특수 카메라 장착과 그 군용선의 호위에 대한 어떤 비용을 갖다가 물릴 지금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그 미국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그 중국과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상대하는 방식에서 약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뭐냐면 군사적 문제를 지금 군사적인 어떤 긴장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경제적인 제재를 굉장히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대형 은행에 대해서 지금 제재에 들어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도 역시 그 경제 제재하고 유엔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고요. 이란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 이제 드디어 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 제재 금융 제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전쟁을 하기보다는 결국 강력한 그 경제적 제재에 의해서 이들 나라들이 스스로 굴복하게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만나보시죠.